두 공식은 외워야 돼요. 햄은 이거 너네들이 이제 외웠다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설명할 거야, 알겠죠? 근데 파생 공식은 안 외울 거야, 알겠죠? 이거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뭐라고? I는 FT, 이건 충격량. 그 다음 P는 MV, 이건 뭐라고? 운동량. 오케이? 안녕하세요. 민식캠 아카데미의 민식캠입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오늘은 충격량, 운동량 개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또 핵심적으로 또 시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격량이란, 이거 제가 관성을 바꾸는 힘, 충격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성은 저번에 설명을 했죠.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이제 내가 이 시간만 되면 잔다. 나는 학부 때 9시 수업 때 맨날 잤어요. 그러니까 9시 수업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또 재미도 없어가지고 그 수업이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몸이 익숙해져가지고 옛날에는 막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잤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게 관성이 돼가지고 잠을 충분히 자도 그 시간 되면 잠 오더라고요. 이게 몸이 익히 배어져가지고 학점을 딱 받거나 시험을 한번 딱 쳐가지고 이제 백지 약간 시험을 좀 못 치면 그럼 충격을 받으면 이제 바뀌죠. 이제 충격을 받으면은 사람은 바뀌어요. 또 심리적인 거 약간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해먹고 살래? 이런 약간 사람은 있잖아요. 육체적인 충격도 있지만 예, 정신적인 충격도 효과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심리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물체는, 우리가 쉬운 거 공부하는 거, 물체는 힘 외에는 여기서 얘 관성을 바꿀 수 없어요. 얘한테 공 보고 야구공 어쩌? 아, 야구공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야구공아, 넌 색깔이 왜 이래?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못 바꿔요. 힘 외에는. 즉 힘을 여기서는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충격을 줄 때의 힘이라 해서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충격력은 곧 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다른 챕터로 가면은 그 베이스 공식은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파생 공식은 우리 안 외울 거예요. 베이스 공식은 외울 거예요. 근데 파생 공식은 유도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써야 되니까. 파생 공식을 쓸 건데 외우지 않고 쓸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햄 원래 공부 철칙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베이스 공식에서 여기 말하는 I, 이건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I는 이걸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mpulse 약자라서 I를 씁니다. 그래서 I는 FT라고 해가지고 힘 곱하기 충돌 시간. 그러니까 F는 이제 충격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얘의 관성을 바꾸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이. 그 다음 델타 T는 충돌 시간이에요. 충돌 시간. 그러면 얘가 공이 지금 이렇게 140km로 날아오잖아요. 박찬호가 던진 공은 140 정도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힘을 이렇게 딱 쳤는데 헛스윙을 하면 어때요? 힘을 못 줬기 때문에 지나가죠. 헛스윙을 하면. 왜냐면 관성을 못 바꾼다니까. 근데 제대로 딱 부딪히면 이쪽으로 날아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성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공기저항이나 다른 게 없다면은 계속 가잖아요. 맞죠?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X축만 만약에 그린다면은 X축만. 아, 이거 뭐 중력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 X축 입장에서 볼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X축 운동에서는 봐봐. 이렇게 가다가 이제 VT 그래프만 그려볼게요. 하면 쭉 가다가 어떤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돌. 어떤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충돌 델타 T만큼 충돌이 있으면은 어때요? 아, 여기가 음이구나. 이쪽을 내가 음이라 할게. 이 오른쪽을 플러스를 하면은 이렇게 140으로 가고 있어요. 140이에요. 이거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할게요.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고 있는데 뚱 쳐가지고 뭐 300 이렇게 30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가다가 뚱 쳐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관성이. 이런 관성을 바꾸는 힘은 충격량입니다. 그 충격력입니다. 알겠죠? 거기서 양은 이 구하는 식은 이거 외워야 돼요. 또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 P는 MV. 이거는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은 이게 왜 외워야 되냐면 이게 보존되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이게 왜 보존되는지는 한번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P는 MV.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속도. 즉 이거는 벡터량입니다. 참고로 벡터량. 참고로 이거는 스칼라죠. 스칼라 곱하기 속도는 벡터죠. 벡터는 벡터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얘도 벡터입니다. 충격량도 벡터 방향이 있어요. 운동량도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이제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이렇게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같은 속도로 달렸을 경우 운동량이 크다고 해요. 왜냐면 운동하는 양이 더 크겠죠. 에너지도 더 많이 쓰겠죠, 실제로. 그 다음에 속도는 어때요? 속도도 크면 클수록, 왜냐면 천천히 달리는 것보다 빨리 달리면 운동하는 양이 크겠죠, 맞죠? 운동량이라는 이 개념을, 이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둘 다. 지금 이거는 오늘 학생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한 5분 정도 딱 내가 공부할 때 5분 내가 운동량 충격량은 오늘 외우리라 해가지고 이 두 공식을 외워야 돼요. 햄은 이거 너네들이 이제 외웠다는 가정 하에서 앞으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근데 파생 공식은 안 외울 거예요, 알겠죠? 이거 두 개는 꼭 외워주세요. 자, 이거는 뭐라고? I는 FT, 이건 충격량. 그 다음 P는 MV, 이건 뭐라고? 운동량.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충격력을 바라보는 관점 바꾸기, 이렇게 했죠, 맞죠? 자, 물체의 입장에서 충격력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햄이 예전부터 설명한 뭘 받았다? 가속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야구 방망이로 팡 맞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배트가 야구공을 치는 힘이랑 야구공이 배트를 치는 힘이 같겠죠, 맞죠? 야구 배트. 그러니까 배야가 방향만 반대고 작반은 관계겠죠. 근데 이 배야가 배트가 야구공을 치는 힘은 F는 MA겠죠, MA. 이 야구공의 질량과 야구공의 가속도겠죠. 야구공에 가해진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플러스 방향이라 합시다, X의. 그럼 봐봐. 배트가 야구공을 치는 힘에서 야구공 MA가 되는데 이 M을 양변에 나눠볼게요. 양변에. 야구공은 F, 배트가 야구공을 치는 힘. 그럼 즉 뭐가 남아요? 야구공에 가해진 가속도가 남는 거죠. 자, 스칼라라는 이 질량 값을 나눠볼게요, 양변에. 그럼 어떻게 돼요? 힘을 받았다는 말은 이 질량인 스칼라인 질량만 나누어 준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가속도를 받았다고 표현해도 되죠. 우리 운동학적으로는 우리가 힘을 받으면 가속도 받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 물체에 힘을 주면은 우리가 가속도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우리 자유물체도 했던 이유가 뭐야? 시그마 F는 MA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F. 다 힘을 다 받으면 뭐 구하려는 거? 결국엔 가속도. 스칼라인 M을 나눈 가속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그렸죠. 이해돼요? 그래프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입력이 됐으면은 햄이 증명 하나 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 아까 운동량 외워야 되죠. 내가 잠깐 복습하면 I는 뭐? F 델타 T. 그 다음에 P는 뭐? MV 운동량이. 근데 이게 보존된대. 이거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안 외울 거예요. 파생된 공식.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하되 이해해서 쓸 거지 외우면은 그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못 푸는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 공에 두 공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게 두 공이 이렇게 있는데 M1이 있고 M2가 있다 합시다. V1, V2로 합시다. 먼저 이게 충돌 전이에요. 충돌 전이. 얘가 이렇게 V2보다 V1이 클 경우 나중에는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겠죠. 맞죠? V1이 더 빠르면은. 자, 그럼 부딪히면은 충돌 후 제너럴 폼으로 설명할 거예요. 언제나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그 책에 나온 공식 그대로 쓸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거를 조금 색다르게 햄이 유도해 줄 거예요.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이거를 햄이 억지로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V1 다시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 이건 V2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가 돼요? 충돌 후에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럼 여기는 충돌 이제 이 중간에 충돌이 있었겠죠? 충돌이
예를 들어 충돌할 때는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지금 충돌 직전, 충돌 시점에서 잠깐 보면은 M1이랑 M2가 충돌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얘가 뭐야? M1이 2를 미는 힘이 생길 거고 작용 반작용에서 M2가 1을 미는 힘이 생길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죠, 지금? 이해되죠? 자, 그럼 델타 T만큼 잠깐 충돌 시간이 유지됐겠죠. 아주 짧은 시간일 거예요. 아마도 아주 짧은 시간.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운동으로 표현해 볼게요. 운동으로.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이게 단디 들어야 돼요. 외울 건 아니지만 우리 이해해야 되잖아. 이해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설명하는 거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이거는 M1인 운동이고 이건 M2의 운동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내가 이거 충돌 시간은 짧지만 내가 이거 조금 오버해서 좀 이 스케일을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을게요. 봐봐. 이거를 이제 델타 T라 할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델타 T는 참고로 충돌 시간입니다. 충돌 시간은 짧지만 여기를 조금 학생들이 보기가 좋게 이 델타 T를 조금 사이즈를 키웠어요. 알겠죠? 델타 T.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M1은 원래 가속도가 없었죠. 가속도 없었고 VT가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V1으로 가고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충돌할 때 이게 여기가 충돌이죠. 충돌할 때 어땠어요? 힘을 받았죠.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말은 아까 가속도를 받았다 했죠. 오케이. 그럼 질량으로 나눠볼게. 이 1을 질량으로 이렇게 M1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게 A1인 가속도를 받는 거죠. 즉 M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M1 F21 이렇게 적을게요. 이건 크기만 나타내는 절대값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거기 때문에 어때요? 이 면적이 어떻게 돼? 학생 했지? 델타 V1이라 했지? 이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상수면은 이렇게 내려가죠. 1차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가 뭐? V1 다시가 되겠죠. 이렇게 줄어들겠죠. 이 충돌하면 이게 떨어지니까. 여기 값이 몇? 여기가 델타 V1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 가속도 ST 그래프는 좀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음이니까 이 음일 경우 어떻게 돼?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대략적으로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 AT 그래프는 어떻게 돼? 얘는 위쪽 방향으로, 얘는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F1, 2에다가 M2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거 델타 V2가 되죠. 그럼 얘보다는 원래는 좀 느렸으니까 이쪽 정도로 하고 V2.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1차.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여기가 V2 다시. 이렇게. 봐봐이. 여기서 이제, ST부터 한번 그려볼까?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양이니까 아래로 볼록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관성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돌을 받으니까 어때요? 관성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관성을 받았는데 충돌을 받고 관성이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증명해 볼게요. 자, 이거 지울게. 이 그래프만 남기고 딱 지우면 되지. 이 델타 V1이라는 거는 V1 다시 나중 속도 V1 다시 빼기 V1이겠죠. 이게 아까 한 델타 V1이잖아. 그럼 이 값은 가속도 곱하기 뭐? 시간이죠. 즉 F21 M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델타 T죠. 이해가 돼요? 이 값이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델타 V2는 V1 다시 이거 절대값 씌우면 이거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알겠죠? V2 다시 V1이겠죠? 이 값. 이게 이거죠, 이거. V2.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분모를 곱해 봅시다. 알겠죠? 분모를 곱하면은 여기 이렇게 되죠. M1 여기 양변의 분모 M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V1 다시 빼기 M1 V1 그럼 F21 델타 T가 되죠. 맞죠?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M2 V2 다시 델타 T. 자, 얘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값은 이제 같아지죠, 맞죠? 그러면 둘이가 더하면 어떻게 되냐? 1식, 2식 더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 더하면은 이 값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즉, 얘랑 얘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M1, V1 다시 마이너스 M1, V1은 이제 여기에 더하게 되면은 이게 없어져 가지고 이거는 둘이 더하면은 이 빼기로 들어가거든요.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 오른쪽으로. 그럼 마이너스 M2 V2 다시 더하기 M2 V2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해돼요? 그럼 이걸 양변에 이렇게 교체를 해볼게요. 둘이. 교체를 하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 보존이 나옵니다. 즉 M1 V1 다시는 M2 이거를 내가 포멀한 방향으로 이 충돌 전의 걸로 먼저 해볼게요. 여기를 이제 넣어볼게요. 여기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다시 M2 V2 다시 이렇게 돼요. 맞죠? 이해돼요? 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봐봐. 충돌 전 운동량 합이에요. 맞죠? 이게 뭐? 충돌 전 운동량 합이에요. 합.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 MV가 P라 했잖아. P는 MV가 같다 했잖아요. 이건 뭐? 충돌 후 운동량 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요되어 와가지고 외우라고 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작용, 반작용, 충돌로 인해서 당연한 거예요. 보존이. 이해가 되죠?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힘이 같고 방향은 반대고 충돌 시간이 같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 관성이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 새롭게 발견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은 언제나 같다는 거 애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이거 그럼 이제 외워야 될 거는 뭐냐? 이거 해야 돼. I는 FT는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P는 MV 이거 외워야 돼. 그 다음 다른 거 외우지 않을까요? 뭐만 외울 거? 충돌 이제 이해한 거예요. 학생은 이해했죠? 왜냐면 작반 때문에 우리가 힘은 같고 방향은 반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유도하니까 충돌 전 운동량 합은 언제나 같고 합은 충돌 후랑 같은 거야. 충돌 후. 오케이? 당연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라 해서 외우면 돼. 이건 이해해서 풀 거예요. 이제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 운동량 합. 그러면 이거 어디에 적용하냐? 시험 문제에서. 자, 충돌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이렇게. 처음에 완전 탄성 충돌은 가장 이상적인 탄성 충돌로 충격량은 당연히 보존돼. 이거 충격량이 충격량 운동량이 이렇게 당연히 보존돼.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 에너지까지 보존돼.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은 에너지까지. 이거는 들어봤죠? 현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너무 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서 주면은 너무 꿀 문제가 된다니까. 햄 족보에 있을지 몰라도. 그다음 두 번째, 완전 비탄성 충돌 일반적인 충돌이에요.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거 비탄성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돼. 운동량은 이게 보존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아까 유도해줬죠. 그 다음 세 번째, 완전 비탄성은 이거 합쳐지는 거. 충돌 후. 예를 들어 이거 M1, M2가 있는데 충돌 후에 어떻게 돼? M1, M2로 해가지고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같이 붙어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완전 비탄성.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특히 이거 제일 많이 내요. 왜냐면은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얼마나 꿀인 거냐면은 학생들 이 햄이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요? 내가 수학적으로 아까 그때 옛날에 이제 내가 자유물체도 그리면서 어떻게 했어? MA 하면서 내가 식개수, 미지수 개수 말했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햄은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수학 푸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학 푸는 방법을 한 가지로 요약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 후배한테. 수학은 하나밖에 없다. 푸는 방법이. 그 뭡니까? 식개수, 미지수개수만 맞추면 이미 풀었다고 한다. 깔끔하다. 수학은 완전히. 수학이 더 깔끔한 것 같아. 물리보다는. 그래서 수학은 미지수개수. 미지수개수가 2개면은 식 몇 개 필요? 2개. 이러면 수학적으로는 다 푼 거예요. 햄은 다 풀어주잖아요. 그래도 식개수, 미지수개수 맞춰도 따로 이렇게 풀어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쓰면은 식이 한 개 더 생긴다니까? 식이 한 개 더 생겨요.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미 알아버렸어. 이제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 그래프 그리고 A만 구하면 다 풀었잖아요. 이제는 이것까지 이제 우리 애들이 아니까, 정보를 아니까 이거 하나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험 문제는 하나 더 가린다니까? 미지수를 한 개 더 줘버려.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이걸 써야만 미지수 구하는 식이 한 개 더 생기도록 한다니까? 이게 웃기죠? 시험 문제라는 게. 너네들한테 정보를 하나 더 알게 되면은 이걸 더 가리는 방향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거야. 플러스 1, 2. 그럼 식개수는 어떻게 해? 충돌적 운동량, 충돌 운동량이 같다라는 식으로 여기서 보충을 하나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시험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서 또 이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예제를 하면서 좀 적용하는 거, 실제 적용편을 짧게라도 하나 만들게요. 네, 일단은 여기서 이거 개념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